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 예상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2.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3.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4. 공익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한다. 5.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5번이 사회적 노력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5번은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다음에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왔다. 맞습니다. 자, 외국에 나갔다 귀국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약간 거리가 있죠.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대개 보면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이민 온 외국인들이 많다. 이거는 맞죠. 특별한 이유로 귀화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많다. 유학을 온 사람들이 늘어났다. 네, 맞습니다. 기업, 디귿, 리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2015년 기준으로 8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6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같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 이 보기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죠. 다문화 사회로 되면서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다문화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따른 가치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네, 이것은 다문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가장 바람직하게 설명한 것은 인도의 사띠라는 풍습은 아내가 죽은 남편을 따라 화장하는 불길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관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살인 제도는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관습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문화이긴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는 어긋나는 그러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다름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자신의 문화는 비판 없이 무조건 존중해야 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관용의 자세로 타 문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해. 네, 이것도 위 보기와는 좀 다른 내용이죠.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를 수용할 때는 보편적 도덕 교훈에 어긋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해. 네. 이 두 문화는 보편적 교훈에 어긋나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물론 관용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보편적 도덕 교훈에 어긋나는 것까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또 양심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등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능력과 환경으로 인해 존엄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다르면 인간의 존엄성도 달라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소중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권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건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인권과는 좀 다른 거죠. 인권은 능력하고는 무관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들은 편견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맞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는다. 이것도 맞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회를 잘 못 받고 있죠. 공평한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종, 신체, 문화, 종교 등의 특성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회 정의의 실현, 사회의 안정과 화합, 인간다운 삶의 보장,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네 번째,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5번,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인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자, 공동체 의식의 확립, 개인적 차원. 맞죠? 자,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도덕적 민감성, 봉사활동이나 캠페인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편견을 깨트리는 것도 개인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 경제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공동의 문제이다. 개인적 노력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 참여한다. 제도의 개선보다는 개인적 도움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요. 11번입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회의 구성은 다수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와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가 적응하기 힘든 차별적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와 환경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 쌓이게 되면은 풍성해진 외래의 문화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타 문화 유입으로 문화적 사대주의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옳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지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겠지요. 그 다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가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 삶의 도덕적 측면에 끼친 긍정적인 면을 다음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점을 알아보는 문제죠. 자,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맞는 말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이죠. 자, 타문화 유입으로 사대주의 풍조를 가지게 됐다. 이는 부정적인 요소죠. 자, 시민문화를 배움으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기억, 니은, 리얼. 정답은 4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도 다문화 사회의 문제죠. 그 다음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 전통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기억. 모든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건 잘못되었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단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니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못하네요. 모든 사람은 이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네, 이것도 맞죠.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 맞죠?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신분, 재산, 지능 등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는 달라질 수도 있다. 아니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리얼입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인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 부여받은 인권은 박탈당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된다. 맞죠? 인권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스스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침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옳지 않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물론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권이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성별에 따라 남녀의 역할을 구분한다. 그건 아니죠. 직업 세계에서 성별 구분을 확실히 한다. 자,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직업에서 성별보다 개인의 능력, 적성이 더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각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도 아니죠. 차별을 두어 여성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성 역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성 역할은 문화나 사회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성 역할은 그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성 역할은 특정 성을 기준으로 우열감과 열등감을 구분해준다. 우리 사회에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은 성차별로 이어져 남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남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은 성차별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 속 주인공이 다문화 사회에서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국제결혼 후 한국에 와서 살면서 어르신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살았던 곳의 관습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을 주세요. 밖에서도 제가 믿는 종교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친구 때문에 불편해요. 자, 다문화 사회에서 겪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자,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다른 나라의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4번,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웃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도 맞죠. 5번,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웃에게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가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화시키다 보면 이거는 다른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적 약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장애인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불편을 겪고 다른 사람의 편견으로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맞죠. 이주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은 배타적 시선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설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쓰시오. 우리 주변에는 신체적 요건, 종교, 학력, 국적 등의 이유로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이나 편견으로 소외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 그러죠. 네. 22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회의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사회의 역사,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이 반영된다. 또한 각 문화에는 그것이 형성된 나름대로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각 사회가 지닌 문화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땡땡땡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 다른 문화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그럽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간고사 대비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학습지와 교과서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